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CNBC 방송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경제적인 레드라인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을 90일간 선언을 했습니다. 휴전을 했죠. 휴전 선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보복 협상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양국 간의 그런 기술 및 또 국영기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두 나라 경제 대국 간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TS 롬바드입니다. 그 롬바드 회사의 중국 분석 전문가 엘러노어 올캣은 중국의 경제 모델에 충실히 헌신하고 있으며 중국은 2025년 프로그램에서 기술 분야의 투자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중국의 2025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Made in China 2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25년까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25년도에 세계 경제 대국 최고의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이버 범죄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고 비난했지만 지난 12월 1일 계약에 대한 공식 설명에는 이 문제는 경시되었습니다. 백악관 경제고문 레리 쿠로드지요. 쿠로드는 양측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제안했지만 90일간은 여전히 비관세 장벽과 같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짧은 기간처럼 보였다고 주한이 미주어 은행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무역갭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중국은 2025년 중국산과 같은 산업 정책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적어 기술 이전에 관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한이는 덧붙였습니다.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미국과 독일과 같은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인공지능, AI 있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기도 합니다. 분석가들의 의견은 아르헨티나의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주말 협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자 간 무역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발표문에 따라 양국 간 회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1월 1일 이후에 서로의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의 수입품, 특히 에너지와 농업을 더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죠. 중국은 또한 헤로인보다 50배나 중독성이 있고 미국에서 수천의 과다 사망자와 관련이 있는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의 흐름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성분의 세계 최고의 생산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무역 신용보험회사 코페이스의 경제학자는 G20 국가와의 협상이 중국의 IP 보호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 양측의 설명서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감안할 때 같은 회의에 참석했는지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별도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중국과의 물질적 차이가 드러났으며 피트 투 웰스 매니지먼트의 경제학자, 이런 경제학자들은 25%의 관세 인상으로 90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느 쪽도 중국산 2025년 산업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 위치의 차이점을 감안할 때 중국 측이 국가 주도 시스템의 적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90일의 시간 프레임으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는 대규모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을 얻어 승리할 것이라고 T.S. 롬바드의 올콧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핵심은 중국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을 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의 공격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린 셈이지만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90일간 휴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죠. 상종가를 달리다가 또 요즘에는 가격이 폭락하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27%를 수출하고 전체 수출 물량의 미국의 12% 정도를 수출해서 거의 약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40%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불확실한 만큼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제고 등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0일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을 휴전을 선언했지만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그 중국 정책 분석가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지금 휴전 상태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경제에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수출에 크나큰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